챗 GPT-4로 가고 보면은 여기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고 플러그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 두 가지를 이제 지난번에 플러그인 기능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좀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제일 밑에 좌측 제일 하단에 자기 이름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예, 그 세팅 앤 베타라는 이 파일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세팅 앤 베타를 누르시면은 다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세팅 앤 베타를 누르시고 베타 퓨처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커스터마이징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먼저 코드 인터프리터는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고 예, 커스터마이징 하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질문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예, 커스터마이징 인스트럭션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다시 한번 누르시고 여기 다시 활성화시켜 주고 들어오시면은 이걸 누르시면은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코딩을 할 때 GPT 같은 경우에 이제 코딩을 할 때 여기 이제 어 죄송합니다. 코딩을 할 때 먼저 임무 부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출력물은 밑에는 출력물을 어떻게 나올지, 임무별은 어떻게 할지. 왜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은 문체를 뭐 논문체로 해주던가 아니면은 구어체로 해주던가 뭐 상담하는 어체로 해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밑에 아웃풋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인풋에서는 너는 어떤 역할을 해줘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여기 where are you based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너가 그 관심 있어 하고 취미는 무엇이냐, 어떤 서브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할 서브젝트는 무엇이냐, I have some goal, have you have 너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넣어주시면 되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임무 부여했던 거, 너는 10년 이상 뭐 코칭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을 담당하는 프로페셔널 코치로 역할을 해줘.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내담자에 관해서 사랑과 애정이 풍부하고 이성적인 코치로 역할을 해야 돼. 뭐 제가 좀 넣어준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컴마 찍어주고, 너의 목표는 내담자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거야.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담자의 정서와 결단력을 일깨워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할 때마다 이게 이제 그냥 매번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음, 입력해 줄 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해주는 그래서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처리에 관해서도 내가 코칭 관련된 파일을 올리면 나래가지고 답변을 해줘라고 되어 있고 코치로서 내담자의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분석해줘. 내담자의 정서적 표현을 분류해줘. 내담자의 의식의 에너지를 점수로 표현해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물을 낼 건지를 요 중에, 이렇게 이제 쭉 해주고, 뭐, 이건 또 이제 한국어로 해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는 기본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우리가 한국어로 미리 세팅해놔도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해줘. 내용을 표로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도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적어주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 세이브를 해놓잖아요. 지금 제가 드렸던 여기 커스텀 된 요거를 통해서 여기 지금 이제 enable new chat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설정되는 모든 챗에 이 기능이 이 임무 부여하고 이런 아웃풋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세이브를 해놓고 다시 돌아왔을 때 챗GPT 4 기능으로 이제 이건 다 4 기능에서 쓰는 거죠. 4 기능에서 어떤 질문을 해도 어, 뭐 요즘처럼 더운 날 필요한 아, 이 힘을 주는 질문 10개를
생성해 줘. 그러니까 임무부여가 10년간 일한 프로페셔널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세팅을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세팅 안에서 얘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코칭 하시는 선생님들이라서 코칭 기반으로 지금 이제 질문을 쭉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뭐 에너지 충전, 긍정적 기억, 자기 관리 전략, 목표 설정, 예, 이런 이제 이런 답변들을 내놓는 거죠. 개인적인 프롬프트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예전엔 프롬프트를 그냥 길게 한 줄로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했고 그걸 판매를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아니라 이 디렉토리 자체를, 프롬프트 디렉토리 자체를 하나를 그냥 다 넘겨주는 네, 그런 기능들. 아, 좋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예. 자, 보여드릴게요. 코파일럿이면은 이렇게 대놓고 음,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바뀌었네요. 오른쪽에 예, 쉐어 챗이라고 돼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 쉐어 챗. 예. 쉐어 챗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내가 지금 만들어놨던 이거를 어, 코, 카피 링크 걸고 카피 링크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카피 링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상담 카피 링크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이 쓰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카피 링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비즈니스로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우리 최진희 교수님 제가 하나 드렸던 게 있었는데 혹시 써보셨습니까? 혹시 운전하는 중이라서 예, 예, 써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 프로보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쓰니까 예,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때 예, 예,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뭐 기본적으로 다시 내가 뭐 프롬프트를 처음에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유, 예. 피드백 감사합니다. 저는 프롬프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좋긴 했는데, 몇 분에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는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만나면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일은 뭐냐면은, 아,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 코드 인터프리터를 써보겠습니다. 자, 코드 인터프리터는 여기를 클릭하시고, 세팅과 세팅 앤 베타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팅 앤 베타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예, 거기서 두 번째 베타 퓨처라는 곳이 있어요. 두 번째 제너럴 그다음 베타 퓨처 여기서 들어가시고 예. 그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저희가 했었고 지금 방금 했던 거고 넘어가 주시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창을 열고 새로운 창에서 예. 플러그인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Ask Your PDF라는 거를 제가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 플러그인은 세 개 기능을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거 다 빼고 저는 이제 이것도 빼놓고 플러그인 기능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플러그인 기능만 PDF 기능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이 기능 플러그인 기능에서 Ask Your PDF 기능을 갖고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PDF 파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PDF 파일을 어떻게 올려?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라고 나오죠, 여기. 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아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라고 나오면은 클릭하시면은 아, 이런 이런 파일이 나와요. 그 초등학교 수업 환경 조절 능력에 관한 논문을 하나 올려볼게요. 논문을 올리면 예, 논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논문을 올려놓고 여기서 이런 올리자마자 이런 기능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능이 나오면 여기다가 여기 복사 하나 딱 해놓고 복사 다시 챗GPT로 와서 여기다가 이거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어, 이 논문을 요약해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올린 논문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그 파일을 읽었죠, 이제. 읽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수업 환경 조절 능력, 교사의 수업 환경 조절 능력에 대한 논문인데, 이 논문을 가지고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축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우리가 그 왜 논문 쓸 때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정보를 가져올 때, 여기서 계속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올려놓은 지금 이 논문을 기반으로.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거 다 됐으면 다른 논문을 여기서 뉴챗 누르셔가지고 다른 논문을 우리가 또 올릴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자, 요 기능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걸 정리해서 내라 아니면은 사업 보고서를 해라라고 할 때 사업 보고서가 이제 기본이 되는 글들이 뭐 한 네다섯 개 있다라면 창을 네다섯 개 만들어 놓고 얘를 하나씩 올려요. 올린 다음에 이 사업 프로젝트의 목표 또 가져오고 그다음 프로젝트의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아니면은 뭐 세부 사항들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많이 이런 식으로 갖고 옵니다. PDF 파일. 예. 모든 PDF 아까 구매가가 넘어갔던 건 못 올렸는데 구매가가 넘어가는 것도 올릴 수 있는 게 이 PDF를 줄여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플러그인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코드 인터프리터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코드 인터프리터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황 교수님 잘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코드 인터프리터 딱 띄워놓고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적어줘요. 다양한 직업을 수행하는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예.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파이썬 기능을 할 수 있어. 파이썬을 이제 코드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GPT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과물까지 얘가 갖고 옵니다. 프로그램 앱을 만들어서 결과물까지 갖고 오기.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이게 매우 중요한데 논문 쓸 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기존에 나와 있던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엑셀 파일이라든가 CSV라는 파일 있죠. 그런 파일들을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줘요. 연령별로 분석해봐. 아니면은 뭐 자동차가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 남녀 그리고 어떤 거에 독립 변수와 동속 변수를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분석해줘봐. 이런 것들 한다니까 합니다. 얘가 데이터 분석을. 예. 그다음에 수학적 계산. 이제 지금부터는 GPT가 수학적 계산을 못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 수학적 계산을 매우 잘합니다. 복잡형, 미분, 적분까지 해하고 다 합니다. 이 기능을 쓰게 되면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물리, 화학, 생물학, 과학적 시뮬레이션, 그 시계열적으로 어,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파일 처리는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나 CVS, JSON 파일들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파일들이 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종류 모두 기록. 텍스트 파일 다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엑셀 파일도 되고, GPG, JPG, PNG, 기프트 파일, 이 움직이는 파일 있죠. 자바스크립트도 되고, 비디오 파일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디오 파일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일본 파일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걸 만들어주잖아요, 막.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올려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결과물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코드 인터프리터를 클릭하고 나면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보이시면 플러스 기능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여기에 프롬프트 넣는 그 자리에 업로드 파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크기를 바꾸기. 처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요. 파일을 그냥 갖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네,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갖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 이, 이 사진을 어, 16
16대 9로 변환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16대 9로 변하는데, 원래 사진은, 이제 이런 사진은 정사각형 사진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방송 나가면 아들이 이제 난리 나갈 텐데. 예, 예. 저 원래 정사각형 이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자신이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이트나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예. 별로 좋게 코딩은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냥 늘려놨네요. 자르지 않고 늘려놨네요. 이렇게 16대 9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6대 9로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운로드 여기 있잖아요. 다운로드 생겼잖아요. 이걸 하면 이 그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GIF가 움직이는 파일이거든요. 하면은 이 기능이 이제 아마 얘가 이제 그 파일을 짜가지고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기 아까 이렇게 그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만든 요 파일을 어떻게 짰는지 요게 코딩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파이썬 코딩을 해준 거예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주고 이 코딩에 의해서 얘가 이런 결과 그를 가지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뭐 이걸 자르거나 아니면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배경을 없애거나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다 그런 과정을 아는 것 치고 이제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코드 인터프리터 코드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코드의 결과까지 만들어준다. 이 내용이죠. 예, 여기도 이제 만들었네요. 이렇게 예, 예, GIF 파일로 변형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고 다운로드 링크 하면은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구간으로 잘라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MP4 파일 하나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The middle school band teachers now. 뭐 이런 MP 이런 MP4 파일을 하나 여기다 올려주고 여기다가 아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정확히 안 냈는데 언제부터 어디까지 자르고 싶다 그러면 1분에서 2분 50초까지 놔두 다른 부분은 삭제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올렸던 파일을 자기가 알아서 삭제해줘가지고 그 부분만 만들어주는 예,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은 이제 그동안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코딩 지금 아직 올라가고 있네요. 이 파일이 올라가고 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파이썬 코딩을 해가지고 그 코딩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거 우리는 아예 간단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좋아하냐면 그 파일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이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얘가 만든 이 파이썬 코드 있잖아, 이 코드. 이 코드를 보고 그대로 개발자들은 쓸 수가 있대요. 이게 이제 그 인터넷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하나 좋은 점이 있고 여기까지는 뭐 다 거반거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면은 1분에서 2분 50초까지 놔두고 다른 부분 이제 얘가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아까 그 MP4 파일 보여드렸던 것들을 1분에서 2분 50초까지만 그 1분, 2분 50초, 1분 50초만 놔두고 나머지 축출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럼 비디오 다운 링크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다운할 수 있고
그거 다운했던 것들을 들어보면은 그거 딱 1분 30초만 다운돼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기능들. 예. 그럼 클립으로 얘가 다운돼 있는 연결 프로그램을 곰으로 하겠습니다. 음. 예. 이런 식으로 1분짜리 Is it HD? 파일로 그냥 만들어준. 여기 이제 그 편집기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코딩을 다 해준 거예요. 이 편집기라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다 코드가 들어가가지고 편집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알아서 이 코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자르는 코드를 자기가 알아서 만들고 그 만든 코드를 갖고 축출을 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이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저기 왼쪽에 세팅 베타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베타에서 예,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 코드 인터프리터 이게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좌 지난 시간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아, 것 같은데 그쵸? 청년 다음 잘 나왔습니다. 세대에 아주. 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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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영 선생님이 가장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고, 위에 있는 요 주소, 요 주소를, 주소창에, 도메인 창 주소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복사해놓고, 아까 거기 이제 제 인터프리터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넣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 다음 주소를 QR 코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놓고 주소창을 넣잖아요. 그럼 얘가 이 주소창 넣은 거를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QR 코드로 코딩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얘가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거죠. 예, 프로그램의 리절트까지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링크 하면은 바로 QR 코드가 이렇게 이제 QR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 없게 다 이제 일로 모이게 되는 이 코드 인터프리터만 되면은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코딩을 통해서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통해서 얘가 우리가 그 넣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 QR 그 코딩을 해가지고 결과물까지 만들어주는 왜 코파일럿이 나오면은 PPT나 엑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넣어가지고 작동하는 건데 아예 엑셀 안에 지금 그 GPT가 들어가고 PPT 안에 GPT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내용만 넣어주면은 저희가 알아서 이 PPT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식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만들죠.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딩을 몰라도 명령만 할 줄 알면 다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로드 링크한 거 우리가 다운받아서 보면은 네,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나오는지 예, 진짜 진짜 허접하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에다가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할게요. 원호마가 한 개의 슬라이드로 만들어 이렇게 이제
각각 슬라이드로 만들으라고 이제, 다시 줬고, 다시 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배경을 어떻게 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이제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6대 9가 아니었죠. 어,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드는 방식들이 하나가 있고, 또 PPT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 관련된 데이터, 뭐, 각 번호마다 슬라이드가 생성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링크 들어가시면은 그 슬라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마다 띄워가지고 그 페이지마다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줘. 나왔으면 또 16대 9로 만들어줘. 뭐 아니면 글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쪽은 비워줘. 뭐 이런 걸 계속 명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코드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물까지 내준다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쓰실 만한 기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는 이제 지금 이거라고 마지막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이제 데이터 분석 기능이에요. 회원 명부를 한 130명 있는 회원 명부를 제가 넣었거든요. 넣어서, 음, 올리고, 그냥 올리면 이 데이터를 읽는 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엑셀 파일, CVS는 엑셀 파일을 읽는 거니까, 연멍부라는 거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나이별로 구분해줘. 10년 단위로 하고 마지막은 그래프로 나타내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 엑셀 파일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그 회원들을 연령별로 잘라주라는 거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분류, 분석, 비교 이런 것 다 매우 잘하거든요. GPT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이런 엑셀 파일들을 잠시만요. 네. 여기서 안 되면 저희가 계속 될 때까지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불러다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됐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굴리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한글로 된 것들은 아직까지 얘가 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파일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고 50대에서 60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숫자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대 그래프에 숫자를 표시해 주겠죠. 예,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어, 60대가 74명, 뭐 50대가 23명, 70대가 20명, 40대가 50명, 30대가 다 4명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 남녀로 분류할 수도 있고, 남자 중에서 60대 남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인 이제 논문 쓰다 보면 처음에 인구사회학적으로 뭐를 이제 분석할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수학적인 문제들도 얘들이 다 이제 풀어낸다는 거죠. 예, 삼각함수라든가 미분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도 얘가 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도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풀어줘요. 예. 이제 이 기능이 코드 인터프리터. 예. 음, 오늘은 제가 발견한 거, 최근에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 기가 막힌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은 수업 마치려고 합니다. 예, 혹시 오늘 세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했던 것들을 세 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정리해 보면은, 여기 이제 4.0 기능에서, 베타 버전으로 나온 기능, 여기 이름 클릭하고, 그 안에서 세팅, 베타 버전 클릭하시면, 베타 퓨처에서 요 세 가지, 커스텀 인트럭션, 플러그인 기능, 코드 인터프리터,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코드 인터프리터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요 기능을 클릭해 놓고 켜면은, 그 임무 부여라든가 어떻게 작업을 해서 결론을 내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해 놓고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쓰는 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기능은 지금은 한 200가지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200개 정도 이상 여러 가지. 예, 근데 그건 이제 하나씩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플러그인 기능은 안 했는데 플러그인 기능 중에서 PDF를 올려놓고 쓰는 기능. 그래서 요 기능들을 좀 오늘 함께 쉐어해 봤습니다.